안 돼! 그만해! 서윤의 절규가 3월 오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안 돼! 하지만 장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장군아, 멈출 그만, 수가 그만해! 없었습니다. 찰칵, 찰칵, 안 돼! 찰칵. 진돗개 장군의 앞발이 미친 듯이 땅을 파헤쳤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발톱이 돌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1년 동안 풀 죽어 있던 녀석이 갑자기 이런 엄청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 개가 완전히 미쳤어. 김민준이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재개발 예정지 철거 시한 7일. 그 중심에서 장군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장군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마치 반드시 이것을 파내야 한다는 듯이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장군아, 제발. 서윤이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어요. 발톱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장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끙끙, 깽. 장군이 낮게 신음하며 더욱 격렬하게 땅을 팠어요.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서윤이 중얼거렸어요. 12년간 동물행동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이렇게 강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툭! 장군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장군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들여다보더니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는 1년 동안 들어본 어떤 소리와도 달랐어요. 절망과 간절함, 그리고 무언가를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구멍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비켜요. 민준이 서윤을 밀쳐냈어요. 내 땅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파지 마세요. 하지만 장군이가 당장 그게 데려가세요. 7일 후면 여기 전부 철거됩니다. 민준이 화를 내며 돌아섰어요. 서윤은 그 구멍을 바라봤습니다. 흙 사이로 뭔가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대체 그 밑에 뭐가 있는 걸까? 장군은 여전히 구멍을 향해 깽깽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 그 작은 몸짓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이 정말 뭔가를 알고 있는 거구나. 서윤이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장군은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폐허 속에 숨겨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1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군이 보이기 시작한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민준 씨, 장군이 저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어요. 3월 15일 새벽 6시 서윤은 쌍안경을 들고 폐허 한 구석에 웅크린 장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년째 장군은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14kg이었던 몸무게는 이제 9kg밖에 안 됐습니다. 5kg, 거의 절반이 줄어든 거였어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고 윤기 흐르던 흰 털은 흙먼지로 뒤덮여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활발하고 사람 좋아하던 녀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폐허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사람이 다가가면 이빨을 드러내고 마치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게 완전히 미쳤어. 당장 처리해야 해. 김민준, 김영우 할아버지의 조카이자 이 폐허의 새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된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철거 최종 통보일 D-7. 7일 안에 저 개를 치우지 못하면 내가 직접 불찾기로 밀어버릴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 땅, 서울 시내 한복판, 평당 1,500만 원짜리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전체 200평, 땅값만 30억, 재개발만 되면 수백억이 굴러들어오는 거였어요. 그깟 개 한 마리 때문에 내 사업이 멈출 순 없지. 민주는 비싼 구두로 콘크리트 잔해를 밟으며 장군에게 다가갔어요. 딱딱딱딱. 그 소리만으로도 장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으르렁. 장군이 이빨을 드러냈어요. 이 개가 지금 민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장군의 눈빛이 달랐거든요.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걸고 무언가를 지키겠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한테 7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장군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왜 저러는지 밝혀내겠습니다. 7일. 민준이 비웃었어요. 개 한 마리 연구하는데 7일이나 낭비하라고요? 수의사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민준 씨, 혹시 할아버지가 이 땅에 뭔가를 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서윤의 그 한마디, 민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장군이 저렇게까지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잖아요. 돈을 어디 쓰셨을까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맞아. 삼촌은 평생 구두쇠처럼 사셨어. 월급쟁이였는데도 이 비싼 땅을 현금으로 사셨고, 통장에는 항상 적금이 가득했고, 그런데 유산은 고작 이 낡은 집과 땅뿐. 현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설마 땅 속에?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7일. 딱 7일만 주겠습니다. 그때까지 뭔가 찾아내면 좋고 못 찾으면 그냥 철거합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지키는 건 돈이 아닐 거야. 서윤은 12년간 동물행동 심리학자로 일해왔어요. 수많은 반려동물의 이상 행동을 연구했죠. 하지만 장군은 달랐어요. 단순한 상실 증후군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서윤은 확신했어요. 그날 오후, 서윤은 폐허에 소형 카메라 세대를 설치했습니다. 장군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어요. 장군아, 너 할아버지한테 뭔가 부탁받았지? 서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장군은 서윤을 힐끔 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6시 50분, 서윤은 멀리서 장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시 55분, 장군이 몸을 일으켰어요. 귀가 쫑긋 섰습니다. 6시 58분, 장군의 호흡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6시 59분,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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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정각.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군이 갑자기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찰칵. 서윤은 숨을 멈췄어요. 저게 바로 장군의 앞발이 흙을 파헤쳤어요. 발톱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정확히 10분간 장군은 같은 자리를 파헤쳤어요. 그리고 10분이 지나자 장군이 멈췄습니다. 헥헥헥,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장군은 파헤친 구멍을 바라보며 가늘게 울부짖었습니다. 꿍. 그 울음소리,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너 매일 밤 이걸 반복하는 거구나. 서윤은 기록했습니다. 7시 정각, 10분간 굴착 행동, 동일 지점, 발톱 손상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음, 임무 수행형 강박 행동으로 추정. 서윤은 장군이 판 자리에 작은 표시를 해뒀어요. 내일도 같은 곳을 팔까?
다음 날 7시 정각 장군은 정확히 어제와 같은 자리를 팠습니다. 3일째, 4일째, 5일째 서윤이 관찰한 결과 365일 동안 장군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 같은 자리를 파헤쳤어요. 도대체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야? 서윤이 중얼거렸어요. 7일째 되는 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의사 선생님. 뭐 찾았어요? 아직 정확히는 시간 다 됐습니다. 내일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하루만 더 주세요. 서윤이 애원했어요. 안 됩니다. 약속은 약속이에요. 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땡, 땡, 땡 7시종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장군이 다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멈춰 섰어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매일 밤 7시마다 저렇게 파요. 정확히 10분 동안 365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 자리 항상 같은 자리예요? 네. 오차 범위 5cm 이내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상기됐어요. 그럼 그 밑에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함부로 파면 안 됩니다. 장군이 민준은 이미 듣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삼촌이 숨겨놓은 보물, 그것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 당장 파봐야겠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삽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3월 22일 아침 8시, 민준은 작업복을 입고 삽을 들고 장군이 파던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비켜. 이게야. 민준이 장군을 밀어냈어요. 으르렁. 장군이 민준의 바지를 물었습니다. 이 개가 지금 민준이 장군을 발로 찼어요. 깽. 장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하세요. 서윤이 달려갔어요. 서윤은 장군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 씨, 제발요. 장군이 다쳐요. 비키세요. 이제 내 땅이에요. 민준은 이미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 두 삽, 세 삽, 30cm, 50cm, 70cm, 땀이 흘렀어요. 뭐가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1m, 그때였습니다. 툭,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거야? 민준이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서윤도 숨을 죽이고 다가왔어요. 장군은 서윤의 품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흙이 거쳐지자 작은 금속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10cm, 높이 5cm, 녹이 슬어 있었지만 견고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민준이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열어보세요. 서윤이 말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금괴일까? 현금일까? 아니면 보석?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녹슨 열쇠 하나, 그리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뭐야? 고작 이게 다야? 민준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윤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구영진압은행 본점, 금고 번호 1247, -05, 은행 금고.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의 눈이 다시 반짝였어요. 은행 금고. 삼촌이 은행 금고에 뭔가를 넣어뒀어. 민준이 열쇠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장군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장군이 웃고 있어. 서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1년 만에 처음 보는 장군의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장군아. 서윤이 장군을 안으며 말했어요. 장군은 서윤의 얼굴을 한번 핥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1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은행, 당장 은행에 가봅시다. 민준이 열쇠를 들고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민준 씨, 서윤이 말을 막았습니다. 구영진압은행. 이 은행 아직 있나요? 민준이 멈칫했어요. 그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구영진압은행.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구영진압은행은 2015년에 국민은행에 합병되었습니다. 합병됐네요. 10년 전에. 서윤이 말했어요. 그럼 금고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합병될 때 기존 금고 고객들은 국민은행 본점으로 이관됐대요. 그럼 국민은행 본점에 가면 되는 거네. 민준의 목소리에 다시 기대감이 실렸어요. 하지만 서윤이 열쇠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열쇠 너무 오래됐어요. 30년은 좋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봐야죠. 민준이 말했어요. 지금 당장 갑시다. 그날 오후 2시, 민준과 서윤은 국민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장군도 함께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이 열쇠로 금고를 열고 싶은데요. 민준이 열쇠와 종이를 내밀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구영진압은행 금고 열쇠네요. 네, 그래서 왔어요. 합병됐다면서요? 맞습니다만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금고는 10년 전에 폐쇄됐습니다. 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폐쇄. 그럼 안에 있던 건 어떻게 됐어요? 합병 당시 모든 고객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3개월 내에 금고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용물은 본행에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아직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회했어요. 1분, 2분, 3분. 민준은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습니다. 금고 번호 1247. 직원이 중얼거렸어요. 아, 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섰어요. 정말요? 네. 김영호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합병 당시 미정리 금고로 분류되어 본점 보관실에 봉인 보관 중입니다. 그럼 지금 볼 수 있어요? 신분증과 사망 진단서, 그리고 상속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민준은 가방을 뒤졌어요. 여기요. 다 있어요. 서류를 확인한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보관실에서 가져오겠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직원이 낡은 금속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게 금고 내용물입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가벼워. 금괴는 아닌가? 민준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도, 금괴도, 보석도 없었어요. 종이 뭉치들,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종이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네, 전부 기부 영수증입니다. 민준은 종이를 낚아챘어요. 정말로 영수증이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재단 2005년 1월 15일 150만 원. 아프리카 희망재단 2005년 2월 15일 150만 원. 아프리카 희망재단 2005년 3월 15일 150만 원. 매달 150만 원씩 20년간
총 360장의 영수증이었습니다. 150만 원. 20년. 민준이 계산했어요. 3억 6천만 원. 민준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3억 6천을 다 기부했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사진 속에는 김영우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어린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뒤편에는 학교 건물이 보였어요. 탄자니아 희망학교 준공식. 2010년 3월. 그리고 마지막 편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준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후겠지. 그리고 장군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을 거야. 장군아, 고생 많았다. 1년은 길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고맙다. 서윤이 편지를 읽자 장군이 귀를 쫑긋 세웠어요. 민준아, 너는 아마 실망했을 거야. 금고에 돈이 없어서. 하지만 삼촌은 이 돈으로 더 큰 것을 샀단다. 바로 생명이야. 20년 전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출장을 갔었어. 그곳에서 나는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봤지. 물 한 모금, 약 한 알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그때 깨달았어. 내가 한 달에 150만 원씩만 보내면 한 마을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시작했단다. 20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그 돈으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우물도 팠어. 47개 마을, 2,300명의 아이들이 이제는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단다. 민준아, 삼촌은 후회하지 않아. 내게 재산을 못 남긴 건 미안하지만 대신 더 큰 것을 남긴단다. 삼촌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린 기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삼촌을 기억할 거야. 매일 저녁 7시. 그 시간은 내가 위성전화로 아이들과 통화하던 시간이란다. 14시간 시차. 한국 저녁 7시는 아프리카 아침 7시.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삼촌에게 전화하던 시간이었지. 장군이는 알고 있었어. 매일 7시면 내가 뒤뜰로 나가서 전화하는 걸. 그래서 장군이는 1년 동안 매일 7시에 그 자리를 지킨 거야. 삼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준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생명은 다시 살릴 수 없단다. 삼촌이 쓴 그 돈은 가장 값진 곳에 쓰인 거야. 실망하지 마. 대신 가끔 아프리카 아이들을 생각해줘. 너의 삼촌이 그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장군이를 부탁한다. 잘 돌봐주렴. 장군이는 삼촌의 마지막 약속을 지킨 가장 충직한 친구니까. 사랑한다. 민준아, 삼촌 영호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은행 안이 조용했어요. 민주는 편지를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장군은 조용히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이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삼촌, 제가 정말 미안해요. 삼촌. 47개 마을, 2,300명의 아이들, 20년간의 헌신, 그 모든 것을 민준은 낭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준이 장군에게 다가갔어요. 장군아, 미안해. 민준이 장군을 안았습니다. 장군은 처음으로 민준의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용서한다는 듯이 서윤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은행 직원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그날 민준은 철거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3월 25일 민준은 회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아버지의 편지와 360장의 영수증이 놓여 있었어요. 민준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삼촌의 땅을 헐값에 넘기려 했고, 장군이를 죽이려 했고, 오직 돈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삼촌은 20년 동안 2,300명의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문득 5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민준이 사업 실패로 파산했을 때 삼촌이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민준아, 실패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란다. 그 돈으로 민준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준은 연 매출 50억 원대 건설사 대표가 됐어요. 삼촌은 나한테도 기회를 주셨어. 아프리카 아이들한테도 기회를 주셨고. 민준이 결심했습니다. 똑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서윤 씨가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서윤이 들어왔습니다. 장군도 함께였어요. 민준 씨? 앉으세요. 민준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서윤 씨, 제가 결정했어요. 무엇을요? 저 땅에 재개발 안 합니다. 서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대신 민준이 설계 도면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동물 보호소를 짓겠습니다. 동물 보호소요? 네. 김영호 그리고 장군 희망 보호소라고 이름 짓겠습니다.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유기견들을 위한 쉼터예요. 무료로 치료하고 입양도 연결하고 그리고 수익의 일부는 할아버지가 도우시던 아프리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민준 씨?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삼촌처럼 살고 싶어요. 돈만 쫓지 않고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민준이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아, 너 덕분이야. 내가 1년 동안 지켜준 덕분에 삼촌의 뜻을 알게 됐어. 고마워. 장군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준이 장군을 안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내 주인이 되어도 될까? 장군이 민준의 손을 핥았어요.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서윤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민준 씨, 제가 보호소 운영을 돕겠습니다. 수의사로서요. 정말요? 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9월 15일, 그곳에는 더 이상 폐허가 없었어요. 대신 아름다운 2층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호엔 장군 희망보호소,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1층은 동물병원, 2층은 입양 대기 공간, 뒤편에는 넓은 운동장도 있었습니다. 개관식 날, 민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민준건설 대표 김민준입니다. 50명의 하객이 앉아 있었어요. 장군도 민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삼촌 김영호 할아버지와 충직한 게 장군이가 함께 만든 곳입니다. 민준이 할아버지 사진을 가리켰어요. 삼촌은 20년 동안 2,300명의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우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이어
이곳에서 유기동물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30%는 아프리카 희망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장군이는 1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뒀습니다. 장군아, 나와봐. 장군이 민준 옆에 섰어요. 민준이 장군의 목에 메달을 걸어줬습니다. 충성 공로상. 장군아,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하자. 장군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서윤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민준 씨, 축하해요. 서윤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준 씨가 결정한 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저 여기 입양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서윤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입양 상담. 민준은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삼촌, 보고 계시죠? 제가 잘하고 있죠? 그날 저녁 7시, 민준과 서윤은 뒤뜰에 섰습니다. 장군도 함께였어요. 7시네요. 서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전화하시던 시간이죠? 네, 민준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아프리카 학교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조카입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민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지만 대신 제가 왔어요. 정말요? 응. 앞으로도 할아버지처럼 너희들을 계속 도울게.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군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번 짖었습니다. 멍. 아이들이 웃었어요. 강아지다. 이름이 뭐예요? 장군이야.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개야. 통화가 끝나고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삼촌, 감사합니다. 삼촌 덕분에 제가 진짜 어른이 됐어요. 장군이 민준의 손을 핥았습니다. 서윤이 두 사람을 안았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할아버지 2주기. 민준과 서윤은 보호소에서 할아버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보호소가 문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지난 1년간 127마리의 유기견을 구조했고 83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보호소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재단에 총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민준이 기부금 영수증을 보여줬어요. 삼촌, 자랑스러우시죠? 민준이 할아버지 사진에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서윤은 산책을 나갔어요. 장군도 함께였습니다. 장군아, 행복하지? 민준이 물었어요. 장군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예전의 14kg으로 돌아왔어요. 털도 윤기가 흘렀고 눈빛도 밝았습니다. 민준 씨?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서윤이 멈춰섰습니다. 저 민준 씨 좋아해요. 민준이 깜짝 놀랐어요. 네? 1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민준 씨가 변하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에는 돈만 밝히던 사람이 이제는 동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 민준 씨가 좋아요.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네, 서윤 씨 좋아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장군이 두 사람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장군아, 우리 결혼하면 너는 아들이야. 민준이 장군을 안았어요. 멍. 장군이 짖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었어요.
그해 가을, 민준과 서윤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보호소에서 입양된 개들과 새 가족들이 축하객으로 가득했어요. 장군은 링보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얀 리본을 목에 두르고 반지를 물고 걸어왔어요. 장군아, 고마워. 민준이 반지를 받았어요. 장군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신혼집은 보호소 2층이었어요. 매일 아침 장군과 함께 산책하고 보호소 동물들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민준은 노트북을 켜고 아프리카 아이들과 통화했어요. 장군도 함께 화면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약속을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장군아. 민준이 장군을 쓰다듬었어요. 장군은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새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2027년 3월, 민준건설은 두 번째 보호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부산, 김영호엔 장군 희망 보호소 부산점. 규모는 서울보다 더 컸어요. 3층 건물에 수용 가능 동물수 200마리. 민준 씨, 축하해요. 서윤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민준과 서윤 사이에는 이제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강아지. 아들 지훈이가 장군을 안았어요. 장군이 아저씨야. 장군 아저씨? 지훈이가 웃었어요. 장군은 이제 8살. 사람 나이로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털에 흰색이 조금 섞였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부산 보호소 개관식. 300명의 관객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건설 대표 김민준입니다. 민준이 무대에 섰어요. 오늘 부산에 두 번째 보호소를 엽니다. 이 보호소는 고 김영호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곳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구와 광주에도 보호소를 열 예정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 모든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민준은 장군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어요. 장군아, 할아버지 보고 싶지? 민준이 물었어요. 장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는 가끔 보고 싶어.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이 모습을 보고 좋아하셨을 텐데. 장군이 민준의 손을 핥았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보고 계세요. 하늘에서요. 그날 밤 민준은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들렸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이제 전국에 보호소가 생겼어요. 올해만 300마리를 구조했고 200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지금까지 2억 원을 기부했어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일,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감사해요, 할아버지. 저를 이렇게 바꿔주셔서. 예전에 저는 돈만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생명이에요. 사랑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장군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한번 짖었어요. 마치 할아버지께 인사하는 것처럼. 민준이 장군을 안았어요. 우리 계속 힘내자, 장군아. 장군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건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 네트워크 구축, 올해의 사회공헌 기업상 수상 예정.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들었어, 장군아? 우리가 상 받는데. 장군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였습니다.
2030년 3월 15일 할아버지 7주기. 민중건설은 이제 전국 12개 도시에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총 3,200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했고 2,800마리가 새 가족을 찾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총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민주는 47살, 서유는 45살, 아들 지훈이는 10살이 됐어요. 그리고 장군은 13살, 사람 나이로 80대였습니다. 3월 15일 아침, 민주는 장군을 데리고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장군아, 천천히 가자. 장군의 다리가 예전만 못했어요. 힘들어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소에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준이 절을 했습니다. 장군도 앉았어요. 예전처럼 힘차게는 못 앉았지만 정성스럽게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장군이가 이제 많이 늙었어요. 13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해요. 매일 산책하고 밥도 잘 먹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민준이 장군을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저희가 드디어 아프리카에 가요. 다음 달에 할아버지가 도우신 학교들을 직접 가서 보려고요. 장군이도 데려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사랑하신 아이들을 장군이도 만나야죠. 그날 저녁 7시, 민주는 보호소에서 영상통화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가 직접 가. 정말요? 아이들이 환호했어요. 응. 그리고 장군이도 데려갈게. 장군이 화면을 봤어요. 멍. 장군이 작게 짖었습니다. 예전처럼 크게는 못 짖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생기가 있었어요. 장군아, 기대되지? 드디어 할아버지가 도우신 아이들을 만나는 거야. 장군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4월 10일, 민준 가족과 장군은 탄자니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장군에게는 특별히 기내 동반석을 마련했습니다. 장군아, 괜찮아? 민준이 물었어요. 장군이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행복해요. 14시간 비행.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수백 명의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조카님, 장군이,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민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장군을 안고, 만지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군은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계속 흔들었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이 와야 할 곳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방문, 김영우 희망학교, 정문에 할아버지 동상이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민준이 동상 앞에 섰습니다. 동상 옆에는 작은 개 동상도 있었어요. 장군이? 민준이 놀랐어요. 네, 마을 사람들이 장군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만들었어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영호 할아버지와 충견 장군, 1년간 약속을 지킨 영원한 친구. 민준이 장군을 안아 올렸어요. 장군아, 봐. 너도 동상이 있어. 장군이 동상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짖었어요. 멍.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실로 들어갔어요. 칠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장군. 아이들이 합창했어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울었어요. 서윤도 울었어요. 지훈이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교실 한가운데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1년간의 고통, 7년간의 행복,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약속,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학교 운동장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어요. 50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매일 7시마다 김영우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요. 한 아이가 말했어요. 오늘도 기도할게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도 고개를 숙였어요. 장군도 앉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김영우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학교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셔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에게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할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줘서 장군 사랑해요. 아이들이 일제히 외쳤어요. 장군 사랑해요. 장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힘껏 짖었습니다. 멍멍. 13년 만에 가장 큰 소리였어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준이 장군을 안았어요. 잘했어, 장군아. 넌 정말 잘했어. 할아버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 장군이 민준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호텔방에서 장군과 함께 별을 봤어요. 장군아,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보이지? 장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야. 민준이 가장 밝은 별을 가리켰어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계셔. 그리고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잘했다, 장군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야. 장군이 별을 바라보며 작게 울었습니다. 꿍. 그 울음소리는 슬프지 않았어요. 그저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는 보호소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장군아, 다녀왔어. 모두가 환영했어요. 장군도 꼬리를 흔들며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장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거리, 익숙한 풍경, 그리고 멀리 보이는 보호소. 집이다, 장군아. 민준이 말했어요. 장군이 민준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에게 머리를 기댔어요. 완전한 신뢰, 완전한 사랑,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나도 사랑해, 장군아. 민준이 장군을 안았어요. 그렇게 할아버지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13년 전 할아버지가 장군에게 남긴 약속. 이 비밀을 지켜다오. 장군은 지켰습니다. 1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고 그 약속은 민준으로 이어졌고 전국 보호소로 확장됐고 아프리카까지 닿았습니다. 한 노인의 사랑이, 한 개의 충성심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군의 충성심이, 할아버지의 사랑이, 민준의 변화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동물을 오늘 한 번 더 안아주세요. 그들도 장군처럼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지키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속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그리고 충성심은 영원히 기억됩니다.